안녕하세요. 강인선입니다. 오늘도 정치펀치 시작합니다. 정치권의 복잡한 뉴스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지난 일요일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세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갖고 이번 대선에 임할지, 그리고 어떤 카드가 나올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민주당의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을 모시고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정말 바쁠 텐데, 그렇죠? 네, 제가 여기에 네. 나와 있다는 사실을 캠프가 알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비밀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도 비밀리에 방송하겠습니다. 네, 방송에 비밀이 있나요?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다 비상체제 돌입을 해서 그 오 본부장님은 당사에서 숙식을 하신다고요? 네,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썼던 침대 다시 아. 이불 다시 꺼내서 네. 당사에 이제 그 제 방에 깔아놓고 예. 어제 처음 잤는데 건조해서 아, 맞아요. 물을 이걸 한 3통을 뿌려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쌍말. 다 말라버렸다. 아, 원래 요즘도 거리고 그렇죠. 네, 겨울이라서. 네, 겨울이라. 네. 아, 그 고생이 많으시죠. 유흥과 사치 행동도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다고 그러는데요. 다. 아니 이 가끔 이제 당 구성원들 중에 네. 이제 말 실수하는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이제 뭐 아시잖아요? 네. 술 퍼먹거나 골프 치고 이런 네, 거 네, 네. 선거 때는 지지자들이 되게 간절하기 때문에 네. 눈살 찌푸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쵸. 그러면 이제 사기가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런 거 좀 조심만 하고 그 단속하는 일이 제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단속을 해도 네. 또 귀신같이 숨어서 또 뭐 해요? 아, 나 이 사람들 진짜. 말 실수도 왜냐면 많이 전국적으로 하고 너무 그래서. 많으니까. 맞아요. 어디선가 사고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강조하면 네. 이제 그게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한 잔 더 먹을까? 아, 갑자기 제 얼굴이 떠오르면서 아, 이제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누가 골프 시작하려고 하면 네. 아, 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치면 괜찮을까 하다가도 제 얼굴이 떠올라서 음. 선거 끝나고 치자. 네. 뭐. 아, 비밀이 없어요 요즘.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강조를 하면 네. 조금 효과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제가 숙식하면서 진두지휘한다 그러고 몇 번 화를 내면 네. 아, 상호 형 저러는데 야, 좀 잘하자. 뭐 이런 흐름도 생기고 그래서 아, 그렇죠. 분위기를 다 잡는 역할. 네, 이제 성렬 형보다는 상호 형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유세가 이제 막바지에 이제 제일 집중적으로 지금 하는 시기니까 네. 뭐 현장 나가보시기도 할 거고 보고도 많이 들을 텐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중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어떤 목소리가 주로 들리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제일 걱정한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싫은데 네. 아, 왠지 이재명 후보에게도 마음이 안 열린다. 네. 사실 이런 분들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네. 층이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를 싫어하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네. 아, 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아, 지난주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포착이 되죠. 아, 제일 네. 반가운 소식은 이제 그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바닥 분위기는 이제 조금 변화될 조짐이 보인다. 아, 그래서 총력전을 제가 선포하고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이럴 때 움직여줘야.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미미하지만 이제 그런 우리가 제일 걱정하던 층에서 반응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고무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난주에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확실히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 때문에 아,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구두발. 아, 구두발. 예, 네. 그건 반죽. 네. 그 여성층에서 확실히 좀 그 반감이 커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 그리고 거 싫어하죠. 정치보복 발언은 이제 호남하고 남성층에서 네. 반응이 있고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몇 가지 네. 사실은 다 그 윤석열 후보로부터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이 반사이익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 그분에 대한 반감이 커질수록 그렇죠. 아 이재명 싫었는데 에이, 찍을래 이렇게 만드는 아. 동의는 되는 아, 거죠. 그렇죠. 1, 2%만 저쪽에서 빠져서 일로 와도 4, 5%예요, 그런 거. 그럼요. 짧은 시간에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던 분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저 후보가 더 싫어서 오시는 거는 반가운 일이죠. 아, 그렇죠. 네. 어제 TV 너무 토론이 솔직했나? 네. 아니요, 뭐 선거가 그런 거죠. 네. 이첫 법정 TV 토론이 있었어요. 선관위가 주최하는. 네, 네, 네. 근데 이제 어제도 두 후보를 보면
이 대장동 갖고 거의 막 치고받고 그러니까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윤석열 죽을래 뭐 이런 죽는다 이런 정도의 또 발언을 하니까 저쪽에서 또 대장동 게이트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굉장히 싸움이 붙었는데 어제 관전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냥 어제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네. 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윤석열 후보의 대답을 듣다가 안철수 후보가 절레절레 고개 흔든 거. 아 고개 흔들어. 그게 가장 최고의 압권이죠. 아. 왜냐하면 그 TV 토론이라는 거는 원래 양쪽 지지층이 자기 후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주로 시청을 해요. 그러니까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보통 양쪽 후보 적극 지지층이고요. 그렇죠. 중도층들은 중간중간에 채널 돌리면서 네. 그렇죠. 한 10분, 15분씩 보시는데 네. 양 후보가 강하게 이렇게 대치를 하면 네. 채널 다 돌아가죠. 아. 근데 저는 보면서 어쨌든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절레절레 흔든 거는 네. 윤석열 후보한테는 굉장히 치명타죠.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안철수 후보가 경제 전문가다. 그래서 경제 분야니까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답을 듣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는 아이고 한심하다 이렇게 보인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거는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 두 개가 대답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절레절레 고개 흔드는 안철수 후보가 오버랩되면서 네. 이미지로는 윤석열 후보가 되게 데미지가 크죠. 그죠. 그게 후보 단일화 결렬의 그 후과인가요? 어떤가요? 보복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상해 있잖아요. 뭐 네. 그 정치 몰입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격렬한 언어를 쓰면서 그렇죠. 결렬을 선언할 때는 안철수 후보 측에 감정이 실려 있죠. 근데 저는 우리 당도 같이 해봤잖아요. 안철수 네, 후보는 네. 평소에 격렬한 언어를 거의 안 쓰는 안 쓰죠, 잘. 굉장히 그 절제하는 분인데 네. 제가 그때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쓰는 걸 보고 감정이 많이 상했구나. 아, 특히 이준석 대표에게 그렇죠. 많이 상했구나.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인데 네. 그렇죠. 그 사람 돈 때문에 드랍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네. 제가 아마 안철수 후보가 살아서 가장 모욕적인 얘기일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영향이 있고 네. 그리고 몇 번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얘기하라 음.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드롭한다는 소문 나니까 결렬된다는 소문 나니까 전화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해버린 거지. 다 해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정이 좀 상해 있다는 것이 정설이죠. 네. 근데 그 어제 대장동 게이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게이트는 무슨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 예, 대장동에 예, 예.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왔는데 그건 이재명 후보가 잘 예상하지 못했던 반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무슨 의미가 담기는 그러니까 건가요? 녹취록 우리 후보는 녹취록이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녹취록을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녹취록에 그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모의를 하다가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야라고 규정한 게 아니고 네. 자기들에게도 영향을 줄 이게 왜냐면 그게 이제 작년 10월에 녹취된 거니까 네. 그때 한참 우리 당 경선할 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특히 조선일보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터뜨리고 있을 때니까 그들이 아마 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영향이 올 것 같다. 네. 라고는 위협감을 느끼면서 의논한 대목이에요. 네. 자기네끼리 이건 이재명 게이트야 이렇게 규정한 게 아니고 아. 야 지금 거론되는 저 이재명 게이트 저거 우리 어떡하지 이런 얘기인데 네.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걸 이재명 게이트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 게이트 이렇게 한 거죠. 네. 근데 제가 딱씩 보고 있는데 우리 후보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게 어디서 지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온 그 판넬에 있는 그것도 결국 다 녹취록에서 나온 것들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녹취록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네. 전후 맥락을 보면 네, 네. 그건 제가 이제 공개한 건데 전후 맥락을 보면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의 관계를 강조하는 게 한 서너 군데 나오는데 네, 네. 일관된 게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다 확인하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의 주장은 어쨌든 자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잘 아는 사이다. 네. 그리고 모종에 뭐가 있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거면 굉장히 데미지가 갈 거야. 라는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두세 군데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약간 허언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네. 네. 허언을 할 때는 보통 관계를 부각시키거든요. 네. 네. 야, 나 그 형하고 말이야. 같이 골프 치는 사이야. 그렇죠. 네. 친하다는. 그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우상호 내가 키웠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하고 사진 하나 찍은밖에 없거든. 10만 원 후원금 보낸 적도 있고. 근데 10만 원 후원금 보내신 분이 그 내가 키웠어. 네. 그건 허언이죠. 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부정적 언어를 쓰는 것은 되게 허언은 아니에요.
뭐가 알고 있는 거야. 아. 본인이 직접 개입됐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을 들은 거지. 네. 그럼 뭘까요, 그 카드가? 그거는 알 수 없죠. 저번에 뭐 집을 사줬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누나가 집 사준 윤석열 건 부친의 집을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연희동 집을 산 건 사실이니까 네. 저는 굉장히 강한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 지역구거든요. 아, 맞네요. 처음에 맞네요. 10군데 부동산에 내놨다 그래서 네. 거기 부동산 한 사장님도 제가 다 알잖아요. 20년 정치했는데 아, 네. 부동산을 몇 번 들어갔겠습니까? 예? 집사로는 안 들어가고 네, 네.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시의원, 구의원들을 다 전체를 보내서 다 취재를 했죠. 네. 그랬더니 거기 그 집을 직접 매매해준 부동산이 아닌 전체 부동산에서는 우리한테 얹은 적도 없고 네. 물건 내놓은 적도 없는데 네. 왜 10군데 내놨다 그랬지? 아. 그래서 제가 10군데 안 내놨던데 왜 거짓말 하십니까? 그랬더니 고발하겠다 그랬더니 고발을 안 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3군데 다 줄여요. 아, 줄였다. 네. 아, 네. 그래서 내가 아니 10군데라고 해서 내가 거짓말이라고 했더니 고발하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3군데래. 네.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 전 취재를 다 했는데.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내가 볼 땐 관련이 있다고 봐야지. 아, 관련이 기자 있다. 생활 해보시면 네. 이런 팩트가 확인되면 네. 네. 냄새가 난다 이런 거 네. 아닙니까? 좀 우연히 좀 지나친 우연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네. 왜냐면 그 누나가 네. 처음에 거기 살기 위해 샀다고 했는데 그 누나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 네. 거기 살기 위해서 샀다고 그랬는데 안 살잖아요. 월세 내놨어요. 아, 네. 근데 이분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13억의 대출 이자가 네. 여기서 받은 월급보다 아, 월세보다. 한 2배 높아요. 아, 그러면 그래요? 비용을 더 대면서 그 집을 사서 월세를 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뭐 거기서 무슨 금전적 이익이 오갔는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급하게 집을 팔아준 편의 제공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그렇게 평소에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뭐 직접 윤석열 후보가 부탁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네. 어쨌든 이제 뭐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죠. 의심이다. 그 네. 오늘 아침에 그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그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막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게이트 진행을 키핑. 막는 게이트 키핑의 키퍼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좀 그거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에. 그거 내가 아침에 그 얘기 들었는데 네. 형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야 이런 얘기는 농담조로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게이트란 말만 가지고 게이트가 네, 데몬이잖아요. 뭐 이런 네, 식의 네. 농담을 했다 그래서 음. 그 요즘 같은 이 시기에는 그렇게 농담하면 안 되고 네, 네. 진지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나 오늘 조선일보 가는데 그러면서 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형 나 농담했어 그러더라고요. 아, 농담이었다. 아니, 저는 그래서 네. 또 살다가 처음 듣는 해석이네 이재명 게이트. 농담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네. 뭐 요즘은 농담조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내가. 아, 그거는 그럼요. 많이 맞아요. 예, 네. 예. 이제 지지율 얘기를 한번 가보죠. 이제 지지율이 지금 보면 그 지난주에 약간 보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게 몇 개 나오고 했는데 지금도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후보는 40%를 100을 못 뚫는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 박스권이란 말에 자꾸 갇혀 있는 걸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3자 구도면 저희가 불리해요. 네. 그럼 3자 구도라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 네. 심상정, 이재명. 네. 그러니까 말은 3자 구도지만 사실상 2자 구도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권 교체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결집합니다. 아. 그럼 구도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불리해요. 네. 그러니까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조사를 하면 저희가 아주 불리해져요. 근데 4자 구도로 간다는 것이 이 명백해진 상태에서의 여론조사에서는 저희가 불리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그건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유권자가 둘로 나눠지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불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를 잘 보시면 단일화 조사를 먼저 한다든가 네. 단일화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여론조사에서는 7, 8% 져요. 네. 지표에서. 아, 네.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이 4명 중에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네. 물어본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 접전이에요. 네. 이건 패턴이죠. 아,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에 여론조사는 아직 안 나와서 네. 어제 발표한 것도 대부분 단일화 결렬 이전에 조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그것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그 분석이 맞다면 다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아, 그렇죠. 단일화 결렬의 효과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일화였거든요. 그렇죠. 그 단일화가 아닌 다른 이슈들은 되게 좀 마이너한 이슈로 네. 흘러가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추세를 보면 그 오차범위 안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약간 윤 후보 쪽이 좀 더 오차범위 바깥에 우세한 결과들이 몇 가지 나왔고 그게 그런 걸 보면 착시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보세요. 그게 예, 단일화 이슈가 나온 다음에 생긴 일이에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음. 이제 여론조사 외부 기관이 발표한 걸 쭉 보면 선관위 그 홈페이지 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정치보복 발언을 한 다음에 네, 네. 모든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붙어 있었어요. 윤석열 안철수가 네. 이재명 후보가. 네. 그러다가 하루 만에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한 다음 날부터 갑자기 9% 7% 진 게 나와요. 그 단일화. 추세선을 보면. 네, 네. 그게 쭉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단일화가 된다고 보는 모양이구나. 네. 그래서 이슈가 정치보복 이슈를 단일화 이슈가 빨아먹었죠. 네. 그래서 우리 쪽이 상승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여기가 이제 한 줄을 다 잡아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단일화 결렬이 일주일 만에 됐잖아요. 네. 그 이후 조사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건 단일화를 제안한 후에 일주일 조사에서는 다 우리가 4%에서 7, 8% 지는 걸로 나오니까 이게 하나의 추세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죠. 네. 근데 이 단일화 이슈에 결렬됐을 때에도 그 추세가 유지되면 위험하죠, 저희가. 네. 그럼 우 본부장님께서는 단일화가 결렬됐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도하셨겠어요. 굉장히 기뻐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왜냐하면 너무 우리한테는 그렇죠. 결정적으로 위험할 수 네. 있는 정권 교체의 전선이 완전 살아날 수 있는 네. 이슈였기 때문에 조마조마했는데 결렬 선언을 하는 걸 보고 네. 한숨을 슉 내쉬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걸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과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에 네. 대해서는 이제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단일화가 결렬된 순간부터 저희가 총력전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맞춰서 그 전선을 그게 이제 일종의 전략이죠. 네. 그래서 단일화가 될까봐 불안하던 우리 지지층한테 이거 결렬됐으니 네. 이제는 우리가 한 일주일만 결집해서. 총공세 총력전을 펴보자. 네. 그래서 어제 우리 후보도 약간 공세적으로 나간 거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당사에서 숙식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만 네. 우리 지지층한테는 주는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가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길 수 있다. 예, 네. 예. 사파전이다. 네. 총공세 이렇게 주는 신호였습니다. 근데 단일화 네. 지금 깨지긴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단일화 시도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정말 단일화가 또 다시 한번 시도가 돼서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0%입니다. 0%. 예, 아예 1% 가능성도 왜 그렇게 보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결렬 선언을 했고요. 네. 결렬 선언을 한 배경에는 감정적 요인이 있어요. 감정이 이게 상했다.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대표하고 있는 한. 그러면 아니 윤석열 후보랑 같이 하려고 해도 이준석 대표가 계속 뒤통수를 때릴 텐데 네. 그런 모욕을 어떻게 참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네. 적어도 존중받으면서 같이 해야 할 수 있는데 이건 끝난 거거든요. 네. 어제 오늘도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면 계속 때리고 있지 글쎄요,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결렬한 다음에 다시 하려면 결렬시켰을 때의 상황이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네. 개선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인도 다 감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해관계만 갖고 살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저건 끝났다. 네. 근데 송영길 대표께서 안 후보한테 우리는 열려 있다 하면서 안 후보한테 손짓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안 후보가 그렇다고 야권 후보 단일화했다가 여권과 단일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권이 무슨 가진 카드가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려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저야 친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사실 속마음은 네. 그러면 혹시 우리하고도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사람인지라. 네. 근데 그걸 다음 날 내놓는 거는 음.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저쪽하고 결렬하고 바로 우리와 대화를 하겠어요. 아, 그건 네. 어렵죠. 근데 그 김치 국물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네, 네. 근데 이제 그냥 우리 갈 길을 가다가 네, 네. 네. 혹시 막판에 뭐 좀 그런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네. 저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는 우리는 어쨌든 네.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정도를 협력. 네, 협력할 가치가 의사가 있다는 정도를 이렇게 노티스 해주는 거죠. 그냥. 그렇죠. 모종의 뭔가 이렇게 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단일화가 이제 일단 뭐 결렬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는 한 10% 정도 네,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그 정권 교체론의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12년 선거 때 제가 그때 공보단장을 했는데요. 네. 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질 때 요 상황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는 정권 교체 여론이 60%였어요. 지금은 53%, 51%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캠프는 전체적으로 네. 우리 문재인 후보가 이 박근혜 후보에게 계속 지는 결과가 나와도 안 믿었어요. 아. 정권 교체론 이렇게 높은데 아, 저거 다 와. 아.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네.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음. 박근혜 후보에게 갔더라고요. 아, 박근혜로도 그래서- 정권 교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걸 봤어요. 네. 그랬더니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것도 정권 교체로 인식했다는 아. 데이터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잖아요. 안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당 속의 야당으로 보여졌죠. 네. 네. 이런 측면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는 과연 그렇게 보일 수 있느냐? 약간은 있었는데. 아니 있죠 지금도. 네. 존재 자체로 보면 이분도 문재인 후보랑 5년 전에 경선했던 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리고 가까웠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오늘날 네. 문재인 후보 지지층과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대립의 단초였죠. 그렇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은 존재적으로 보면 경선했던 사이인 건 맞는데 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문파의 직속 후계자는 아닌 건 맞는데 네. 그래도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네. 당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변수죠. 네.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다 하여 100% 윤석열 후보에게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2012년 경험으로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네, 안 네, 그럴 수도 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때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그 문재인 정부를 뭔가 계승을 하려고 그러다가 또 아니려고 하다 이렇게 뭔가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차별화가 된 있거든요. 건지 아닌지 예, 예.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것은 헷갈려야 됩니다. 아, 헷갈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 양대 지지층 다 잡아야 되니까요. 아, 잘 보시면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명박 대통령 욕 안 했어요. 아. 아. 차별 안 했어요. 존재 자체가 차별화예요. 아, 존재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차별 안 했어요. 네. 누가 옆에 차별하는 사람 많은데 나는 할 수가 없다. 아. 근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해요. 네, 아, 네. 부동층이. 아, 네. 네. 아. 계산하면서 요리조리 막 하는 걸 더 싫어하고 아, 네. 니네 원래 같은 편이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동영 후보가 네.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했어요. 네. 그 결과는 더 참혹했어요. 아. 그래서 맞죠. 차별화라는 것이 인위적인 정치적 차별화를 하면 다른 사람인 거는 알겠는데 너는 참 의리 없는 놈이구나라는 아. 꼭 이 꼬리표가 달게 돼서 네. 더 불리할 때가 있어서 네.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은 잘한 것은 이어받고 네.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네. 새로운 것을 세우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재명식 이 차별하죠. 네. 아, 그렇군요. 정치적 차별. 애매하게 가는 거죠. 들을 사람은 듣죠. 아, 네, 예. 네, 근데 네.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네. 원래 정치가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는 후보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받아요. 아, 자기의 가장 절실한 얘기를 해주는구나라고 할 때 저 네. 네. 사람은 나의 대변자야.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되게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단 이렇게 딱딱 타켓을 정해서 그렇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좋은 신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재명 후보가 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 컨셉으로 지금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 봤는데 좀 몇 가지 논란되는 점이 있어요. 경제 대통령이긴 한데 기축통화국 이런 거는 우리 현실하고 좀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아 그거는 신문에 네, 어느 신문에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되면 네,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114조다 이런 네.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가다 보면 네, 우리 통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이런 자부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 나온 것이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더 얘기라는 건 토론회에서 있을 때는 취지보다는 이제 말꼬리 잡기가 되게 쉬운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경제에 대해서는 역시 어떤 비전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네. 하는 그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는 이유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경제는 꽝이다. 아, 평생 사람 잡아놓는 일만 한 사람이 경제를 알겠냐? 네, 그러니 지금 당장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예, 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러저러한 뭐 서운함이 있어도 그래도 경제 문제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잘 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 논리를 계속 강조하면서 가는 겁니다. 네, 네. 네. 아, 그게 목적이죠. 네.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 뭐감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뭐 때문에 유능한이 붙는 건지 유능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항상 정치는 네. 상대적이죠. 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냐? 네.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네. 최고의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적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네. 이 살림을 꾸려본 적이 있다. 아, 시정과 도정을 해봤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네. 경제 전문가다.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그럼 한다는 왜냐하면 거죠. 상대적 네. 선택을 하는 것이 선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이제 공무원 심부름 갑질 그리고 법카 뭐 사용 논란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과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 계속 이제 뭐가 조금씩 나오니까 여전히 이게 잘 가라앉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그거는 뭐 그 내용을 제가 다 처음에 들여다봤어요. 네, 네. 네.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다 가져와봐라 하고 딱 보고 한 4가지는 보도가 되겠다. 아, 그렇죠. 네, 네. 보도가 되기 전에 말씀이세요? 미리 봤죠. 아, 미리. 아, 예. 네. 그래서 보고서 음. 뭐 그런 조짐이 있는 걸 아니까 네. 어디 언론사 접촉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다 나니까 가져와봐 그랬더니 요거는 사과해야 돼. 음. 근데 나머지는 내가 볼 땐 조금 아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두말하지 말고 네. 개별 사안이 옳으니 그르니 싸우면 선거 다 간다.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폭로하고 계신 분이 한 번에 한 언론사에 한꺼번에 들여서 해결한 게 아니라 네. 자꾸 여러 군데 나눠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왜 한꺼번에 한 군데 줘서 계속 보도하게 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나눠주는 거 한 번에 안 하고 네. 우리 뒤에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니까. 붙어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네. 잘못은 있었고 그분이 네. 감정이 상해 있으니 네. 토다지먹어 사과하고 네. 이 문제는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근데 아, 그 외에도 보니까 사과해도 계속 여기저기 계속 또 나오죠. 제보를 하시길래 네. 할 수 없다. 네. 할 수 없다. 그냥 또 어떻게 해요? 맞고 가자. 그럼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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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말고 어떻게 해요? 또 2,400이요. 옆집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거는 네. 제가 그 얘기를 한참 웃었어요. 네. 네. 이게 뭐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이게 무슨 우리가 보통 정치 한 23년 하는 사람들은 네. 어디에 은밀하게 아지트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도 알아요. 네. 누가 옆집에 아파트 만들어서 해요? 나 이렇게 웃겨가지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음. 그렇게 거액을 네. 투입해서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다음에 요즘요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네. 다 여당 야당 지지층이 다 있어요. 네. 공공기관 활용해서 선거운동한다는 거는 그건 자폭이에요. 자폭. 아니 자폭이다. 자기가 이렇게 고용했던 5급 7급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해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고.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후보한테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네. 아니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데 처음 며칠간은 얼굴만 보다가 한 달쯤 지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했더니 네. 아이고 지사님 저희는 사실은 어디 기관에 아. 직원입니다 여기 숙소입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던질 게 없어 막 던진다. 아. 그런 얘기 내가 그런 바로 다음 날 기자가 물어보길래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거는 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 네. 국민의힘이 이제 재계할 게 떨어졌구나. 제기하겠다. 그래서 옆집 카드 쓰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는요 대꾸할 가치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질문 혹시 그럼 옆집으로 초밥에 가기는 했나요? 그만하세요. 아이 좀이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사가 아니 진짜 그런 얘기 아니, 참. 아니 아는 아이고. 사이라고 하시니까 아니 내가 더욱더. 초밥을 어떻게 알아요? 배달됐는지. 근데 그 야진 없이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사과했으면 네. 나는요 저쪽에서 사과한 거는 네. 가물고 늘어지잖아요. 내가 아. 지금 위장 경력 흥력 할 말이 많은데 네. 사과한 다음부터 나는 아. 정치는 사과하면 네. 그 다음부터 더 조지는 거 아니다. 아. 국민이 판단하게 한다. 네. 지금 우리 캠프가요 네. 위조 학력 경력 지금 안 다루잖아요. 네. 아, 예. 근데 사과했는데도 계속 초밥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 네. 정치 상도리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나. 그만들 하세요. 아무리 조선일보지만.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재미로 에이. 10인분 때문에 그래. 10인분 때문에. 에이, 정치부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그만들 알겠습니다. 해. 예. 창피하지 않아? 에이.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약간 거기에 그래서 의문이 있는 사과했잖아요. 거죠. 다 포함해서 사과했잖아요. 예. 사과할 때 예. 잘못을 불었는데 네.
너 진짜 잘못한 거야 하고 때리면 네. 성질 나요. 네. 그 정도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는 요즘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자꾸 주술, 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는데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던 뭐 이 소가죽 벗긴 사람이 뭐 축사를 했다 했는데 사실관계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주술, 점 이쪽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하는 게 좀 먹힌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확산되고 있죠. 아, 네. 보수 교단의 교인들도 네. 상당히 이 문제 심각하게 봅니다. 저도 네. 예장 통합의 안수 집사인데요. 네, 형. 아, 그러세요? 예. 네, 네. 이 크리스천들은 신천지 문제가 제일 예민하고요. 아, 신천지. 신천지. 네. 그 다음은 이제 무속이죠. 무속. 근데 이제 이건 일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네. 이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보지요. 그래서 음.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불교 쪽에서도 신천지는 뭐 불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네. 이 무속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도 좀 네. 우려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네. 일부 종교 아. 층에서는 반드시 반응이 있죠. 반영이 있다. 예, 예. 네. 근데 실제로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호기심 삼아 네. 어디 전 보러 가고 우리 남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호기심 삼아 한두 번 봤다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런 거면 우리가 뭐 아이 야 우리는 안 하냐? 정치인들도 우리도 많이 해요. 우리도 궁금해서 누가 우상호 사주 가서 봤더니 좋다더라. 네. 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 지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약품을 또 스스로 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본다고 그래서 네. 믿지도 않고. 네. 근데 이분은 너무 관계가 깊으니까 아, 이거는 좀 심하다. 어. 그래서 이분의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적 판단에 네.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니냐는 정도의 문제 제기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네. 다시는 그분들을 안 만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망 다니잖아요. 음. 저는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견됐는데 피하고 도망 다니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 네. 사과하고 네. 사과하고 안 그러겠다 그러면 저는 공격도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그거는 정치의 기본 질서 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 누가 봐도 그 법사란 분이 캠프 사무실에 있었고 네. 그걸 부인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가서 상의했던 무속인들 증언이 3군데나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축사 안 한 것은 맞죠. 그럼 김의겸 의원이 오버한 거지만 네. 그 현장에 VIP 초대를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 관계가 깊다고 봐야지.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들에게 여러 조언도 하고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네. 앞으로는 딱 끊겠다. 아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네. 원래 아니 관계 없어요. 이러고 도망 다니면 그러면 거짓말이라서 네.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또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 일부 층에서 도움을 좀 받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우리에게 나쁘지 않고 네. 그래서 쓰는 거죠. 뭐 카드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고 그냥 그걸로 정리하고 더 이상 이제 그 이슈는 얘기 안 하고 그런 식의 룰로 이제 하신다는 저는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게 형식적인 사과를 하더라도 네.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다시는 안 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지니 네. 지금이라도 그분들하고 거기서. 관계를 끊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분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이 네. 그거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그동안 왜 윤 후보가 이제 뭐 그 손바닥 왕자 논란 무슨 뭐 쩍벌 무슨 뭐 쭉벗 뭐 등등 뭐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아까 뭐 소소한 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네. 것들이 다 정치에서 이제 시끄러워지는 것들이잖아요. 좀 근데- 영향을 주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그런 빈도가 줄었어요. 근데 그 어떤 아주 급하게 정치인이 되어서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그 보통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건 맞는 어떻게 것 보세요? 같아요. 제가 예, 봐도 예. 처음에 그 국민의힘에서 경선할 때 막 진짜 어리버리하고 내용을 아예 네. 모르고 네. 네. 어떻게 동문서답하고 할 때에 네. 비해서는 아, 공부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또 태도도 많이 개선됐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선됐다. 개선이 안 되면 사실 좀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진화하는 것처럼 음. 윤석열 후보도 진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같이 평가해요.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거는 짧은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저는 아니죠. 그건 좀 걱정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분이 결국 그건 인정하고 좋은 인재를 쓰겠다고 하시는데 윤여준 선생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좋은 인재를 쓰는 건 좋은 건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네.
결국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참모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네. 새로 학습해서 그 속에서 판단 음.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평가는 저는 할 수 네. 있고요. 다만 초창기에 처음에 정치권에 진입했을 때 비해서 지금 어제 TV 토론의 윤석열 후보도 저는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아, 네, 네, 네. 네. 그 이번 선거에 이제 이 가장 논란이 됐던 게 후보 부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초창기에 그렇게 공격을 받고 막 논란이 되고 사과까지 했는데 또 요거 그 다음에 와서 김혜경 씨가 또 네. 결국 논란이 되고 사과했는데 아, 이 부인들이 이렇게 화제가 된 그 처음이에요 저희 선거에서. 근데 그래서 이번이 삼김씨 선거라고. 한길 씨, 그렇죠. 또 부인들이 안철수 다. 후보의 부인은 또 예. 코로나에 또 예. 이렇게 확진이 예. 되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부인들을 하도 서로 공격하다 보니까 부인들이 또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부인들이 아예 이제 선거의 모습 못 전면에서 나오고. 사라져 버렸는데 끝까지 이제 부인들은 안 나오시는 건가요? 아마 양쪽 다 비공개 일정 중심으로 하고 네. 전면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이것도 약간 작전 우리가 움직였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실제로 살짝 움직였더니 김건희 씨가 얼른 봉은사 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댓글 달리고 보니까 네. 5천 개가 악플이 달렸어요. 아, 그래서 아 저분이 우리 페이크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우리도 얼른 중단시켰죠. 혹시 사진 찍힐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음, 사실 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잘 되기를 맞아요. 바라는데 네. 자기들 구설수로 남편이 피해를 입으면 그렇죠. 너무 괴롭죠. 네. 그래서 괴롭죠. 사실은 원래 저는 옛날부터 지론이 인사청문회 때도 웬만하면 가족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는 좀 청문회를 하더라도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확인시켜줘도 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면 이미 상처를 다 받은 다음이라 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부인은 마지막까지 전면적 활동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 네. 낮은 자세로. 예. 후보 부인을 볼 수 없는 그리고 사실 첫 옛날에도 대선이 아니 사실 되겠네요. 옛날에도 네. 후보 부인들이 뭐 전면에 나선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냥 후보가 여기 가면 후보 부인은 오늘 어디 갔다. 그렇죠. 그래서 딴데 사진만 사진 네. 기사.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기자들이 촬영 기자들이 후보 부인 일정에 쫙 몰려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표로 한 명만 가서 네. 사진 찍는 거죠. 사진 하나 찍고 그냥 보내고. 그렇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아까 적폐수사 논란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여권에서는 만일 이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보복 수사하고 이재명 후보도 없는 죄 만들어서 뭐 감방에 넣는다 이런 막 우려들을 하는데 실제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사실 잘 보시면 압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수사할 때 네. 처음에는 이분이 그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네. 근데 광우병 씨 같은 게 생기면서 좀 억울했잖아요. 아 예. 무슨 소 가지고서 난리야. 근데 네. 그때 제가 나중에 그 친이계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광화문의 집회를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네. 조직했다고 강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대요. 아. 그래서 네가 나를 흔들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광우병 집회 때 가서 보고요. 네. 주도하는 사람들은 앞단에 우리 알잖아요. 우리 운동권들은 항상 네. 단상 주변에 모여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거는 아, 무슨 저 사이트에 있는 분들 뭐 네. 서울드레서 뭐 무슨 쿡 뭐 이런 그런 깃발을 들고 가는데 전부 그 여성분들이라 네. 이런 분들 전혀 우리 솔직히 말하면 시위와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네. 휩쓸고 다니더라고. 아, 그래서 네, 내가 네. 보면서 광우병 시위에 저 참여하기가 어렵더라고. 아 네. 어디 한 군데 앉아서 우리 좀 전통적으로 데모하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오해하고 앙심을 품고 네. 수사를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래서 불행한 일이 생겼죠. 그렇죠. 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좀 뭐 무조건 자기가 당선된다고 확신하고 계실 테니까 지지율이 네. 많이 벌어지면 보통 방심하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여소야대야. 네. 지금 180석 가깝게 여기 지금 말하자면 지금 우리 집권 세력이 갖고 있고 네. 자기가 대통령이 돼도 100석 약간 넘어나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가 없어. 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대 진영의 정치인이나 유력한 과거 인사들을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이슈를 만들어서 네. 전국에 이니셔티브를 줘야 되겠다. 아. 이런 전국 구상을 할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아서 잘 이니셔티브가 되고 야당 협조해라 막 이런 압박이 있을 때까지는 괜찮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죠. 아, 그리고 있을 수 있다. 이분 사람이라는 건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는 사람을 잘 잡아들였던 사람은 위기가 오면 네.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유혹이 아, 당연히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속내가 네. 그 인터뷰에서 툭 나왔다고 저는 본 거죠. 음. 근데 그래서 언론 그분이 처음엔 주소 담으려고 했잖아요. 네. 언론 주소 담았으면 괜찮은데 네. 그 다음에 다시 검찰공화국 카드를 꺼냈잖아요. 음. 그래서 전 안 걷어드리겠다는 소리네. 강대강으로 가자는 소리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거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고 네. 전국 구상에도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도 뭐 이쪽에서 얘기는 비리가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그럼 수사하지 말라는 아니요, 거냐? 해야죠. 그건 해야 된다.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그걸 어떻게 수사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캐내는 건 안 되지만 드러난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수사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 어떻게 처벌을 안 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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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저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네. 의원님 뭐 털어야 먼지가 몇 올 나오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먼지만 나면 괜찮겠는데. 자.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유세가 양쪽 다 이제 네, 막 뭐 뜨거워지면서 요즘 재밌더라고요. 퍼포먼스가 막 등장하는데 뭐 윤 후보는 이제 어퍼컷하고 그 이 후보는 그 하이킥. 하이킥. 근데 뭐 다리가 뭐 머리 위까지 올라가고 정말 후보 되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런 거 못했어. 그래요. 그래서 막 따라쟁이라는 얘기도 좀 있고 네, 뭐 정치 유세에서 네. 그런 퍼포먼스들이 좀 동반되는 건 네. 거기에 참 거기 와주신 분들에 대한 약간의 서비스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걸 서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밌지 않아요? 재미는 있어요. 보니까. 사실 예전 그 유세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역동적인 맞아요. 그 후보가 제스처를 직접 쓰는 하는 경우는 거는 없었어요. 별로 없었죠. 유세가 가장 재미없던 짝이요. 네. 박근혜, 문재인. 조용히 아무 액션이 없어요. 서서 그냥 읽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분 두 분 다 말씀이 모범생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그쵸. 딱딱딱 하고 나서 뭐 박근혜 네, 그러면 네. 씌고 가죠. 그렇죠. 목소리도 안 문재인 높여요. 그러면 악수하고 가고 퍼포먼스가 아예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는 두 후보가 다 약간 역동적인 맞아요. 분들이라서 저는 그건 그냥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봐야지. 아이고. 조금 너무 이렇게 네, 맞아 재미있고 아주 관심이 가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서로 예. 오늘은 뭘 보여주나 이런 기대가 네. 조금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보였던 그 쇼맨십, 어우, 그때 춤추고. 레이건이 네. 보였던 쇼맨십 이런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일종의 정치도 팬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뭔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네. 맞아요. 그런 재주를 갖고 요걸 있어요. 아니 욕을 하면서도 보게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막장 다 드라마. 했으니까. 근데 예. 어쨌든 그런 거를 따라하면 안 되지만 네. 약간 우리도 정치를 약간 좀 이렇게 팬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씩 해주는 저 거. 다큐멘터리만 찍을 순 없잖아요. 예능도 한번 해야죠. 그래서 정치가 갈수 힘들어요. 힘들죠. 예, 힘들어요. 아, 이제 진짜. 지역하고 네. 세대로 한번 가보죠. 이 호남에서 최근에 이제 복합 쇼핑몰 이 논란이 상당히 거세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공약 하나 갖고도 싸우는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그 의외로 좀 파장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야당에서는 지금 호남에서 30%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실제 그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호남이 약간 흔들린다 이런 조짐이 있습니까? 아니 실제로 호남의 20, 30대는 네. 좀 불만이 많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비슷한 양상인데요. 호남의 20, 30대는 호남의 기득권 정당이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네. TK의 20, 30대는 TK의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에 네. 대한 불만이 있어요. 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최종적으로 투표를 갔을 때 네. 그런 기준으로 투표를 하시게 될지 아니면 인물을 비교하고 투표를 하게 될지 네. 그건 좀 지켜봐야죠. 저는 제가 어쨌든 제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오랫동안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어서 제가 볼 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 장담하는 것처럼 30%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없다. 네. 근데 10% 벽은 넘을 수 10% 벽은 넘을 가능성이 높죠. 높다. 네. 그렇군요. 근데 2030하고 서울도 지금 얘기가 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여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지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그다음에 20대에서 이렇게 윤 후보가 또 앞서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하는데 이거는 뭔가 여당에서도 상당히 좀 위기가 느껴지는 그렇죠. 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아플 것 봅니다. 같아요. 저는 한 20몇 년 정치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번도 우리 지역에서
여론조사가 앞선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어. 항상 5% 10% 정당 지지율은 진 상태에서 나중에 따라잡았죠. 아, 네. 그게 중도 부동층이 그렇군요. 넘어오면서 예, 네. 예. 근데 최근에 한 4, 5년 탄핵 이후에 최근에 한 4, 5년이 3, 4년이 특이했던 거예요. 아, 특이했다. 예, 그거는 되게 탄핵 이후의 영향이었죠. 아, 네. 예를 들면 2016년도 선거에서 네. 저희 정당 지지율은요. 2016년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가 5월 4일인데 네. 우리 정당 지지율이 22%였어요. 아, 서울에서요. 아, 전국. 전국에서.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탄핵 이후에 한 4, 5년을 높은 지지율로 살다 보니 우리 정당 소속원들이 착각이 생긴 거죠. 아. 근데 긴장해야 됩니다. 서울이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바닥 선행 지수라는 건 이제 바닥 흐름이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여론조사 지표와 바닥의 흐름. 네, 네. 바닥의 흐름이 좋아지면 일주일 후에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매일 각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들,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네. 오늘 아침 어땠어? 강서구는 오늘 아침 어땠어? 아. 불어는 어땠어? 제가 계속 현장의 기류. 이런 왜냐하면 것들. 여론조사에 잡히는 인원은 각 구별로 따지면 4-5명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쭉 만나면 보통 1000명은 접촉하거든요. 네. 1000명 샘플이 더 정확하죠. 아, 그렇죠. 5명보다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아. 우리 편끼리 모여서 친목해서 얘기하는 거 말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얘기를 거리에서. 해봐. 아. 그럼 딱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냉랭해요. 안 좋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아. 30대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 올라오다가 며칠 전부터 네. 좀 반응이 생기는데요. 이런 연락들을 받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바닥에서 서울도 음. 아주 미미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는구나. 아. 그래서 잘하면 서울도 팽팽해지겠다. 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네. 좀 제 주관적 판단일 수 있거든요. 네, 네. 좋은 정보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겠죠. 그러나 현재 볼 때 서울에서 20, 30대 하고요. 특히 네. 20대 남자, 그다음에 30, 40대 전업주부층에서는 네. 저희가 아주 약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건 후보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네. 이쪽을 좀 주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많이 바꾼다, 입장을 너무 많이 바꾼다. 근데 뭐 이재명 후보는 뭐 국민을 위해서 언제나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약간 그걸 이제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유연성인지 아니면 이렇게 너무 쉽게 말을 바꾸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표를 생각해서 바꾸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네, 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내용 중에서 다른 근거가 나와서 네. 이게 원래 이런 거였습니까? 그러면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저하고 대화할 때. 네. 근데 이거 말 바꾸기 보일 텐데 약간 억지를 쓸까요? 그럼 그러지 맙시다. 음.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고치는 게 맞죠.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네. 대화를 하면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할 때가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말 바꾸기나 이 포퓰리즘 의혹이 제기될 때 좀 네. 아픈 구석은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말을 바꾼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그 특징이 이런 장점은 있구나. 네. 근데 예를 들면 고집 피우면서 내가 한 번 했던 얘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조금 사실과 달라도 그냥 밀고 나갑시다.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난 이게 같은 편이라 그런지 약간 점수는 주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선대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언론이나 일반 국민이 뭐라고 볼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요즘은 그게 확 줄었습니다. 아. 저희가 가능하면 네. 또 많이 걸렀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고 계시죠. 크게 그렇죠. 바꾼 얘기는 없죠. 근데 이제 아까 포퓰리즘 얘기하셨는데 이 후보 공약이 너무 뭘 주겠다는 게 많아서 사람들이 주는 건 좋은데 그 돈을 누가 감당하냐. 정말 오늘도 아까 기축통화국 얘기 나온 이유가 적자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한다 이런 지적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희도 좀 걱정돼요. 그 많은 재원을 어디서 누가 감당을 하나요? 근데 이제 내가 정책본부를 불러서 네. 쭉 우리가 공약한 내용들이 총 얼마나 되는지 예산 추계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 네. 같이 토론했어요. 그리고 제가 했어요. 연차별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적어도 임기 중에 네. 네. 그러니까 공약한 것 중에는 임기 중에 못하는 게 꽤 있어요. 네. 10년, 20년 계획은. 네. 그래서 임기 중에 못하는 것들은 예산 추계에서는 제외를 시켜야지. 이거 다 갖고 오면 어떡하냐. 네? 그게 300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쇼. 지금 우리 후보가 얘기했지만 네. 5년 안에 못하는 게 많은데 네. 그거는 그냥 비전으로 봐야지. 그걸 예산을 갖고 추계를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미 300조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미치겠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도 예산을 다뤄봤고 어느 대표를 네, 해봤으니까. 예,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조금 과장된 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네. 현실적으로 계획들을 네. 조금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 취지, 우리 후보가 제안했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하면서도 네. 재정에 큰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지 어떻게 거덜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죠. 우리가 180석 갖고 있는데 그 예산 전문가가 많은데 그렇게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후보가 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살려드려야죠. 네. 자, 그럼 오늘 저희 마지막 네. 정리하는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위기의식이 너무 강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또 북한의 도발 등 굉장히 정세도 좀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역시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네. 경제 정책에서 준비되어 있는 후보가 대통령 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 네. 대한민국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준비 안 된 후보보다는 준비된 이재명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카로움이 없는 거는 아닌 그 우상호 본부장 모시고 네. 오늘 얘기 들어봤는데 그 민주당 쪽의 생각, 민주당 쪽의 뭐 전략 그런 걸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상호 의원님 솔직한 얘기 그리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이재명 후보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a-do-bow, diggity-bow.